일단은 유리식의 정의는 다항식분의 장항식이에요. 그래서 다항식분의 다항식. 그래서 얘가 뭐다? 유리식입니다. 교과서는 딱 여기까지만 알면 된대요. 근데 옛날 교육과정에서 뭐라고 하냐면 유리식은 두 가지로 분류가 된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중요한 건 아니니까 저 중요 X라고 해놓을게요. 일단 그래서 유리식은 어떻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냐면 하나는 분수식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다음 하나는 다항식으로 분류가 된대요. 여기까지 지금 됐을까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분류하는 기준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된대. 예를 들어서 얘들아 봐봐. x제곱 더하기 x 그다음 분모의 x 요 식 있고 얘의 역수인 x제곱 더하기 x분의 x라고 할게요. 됐니? 그러면 일단은 얘네 두 개는 다항식분의 다항식이기 때문에 둘 다 유리식은 맞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유리식은 맞아서 제가 유 동그라미 해놓을게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근데 이제 어떤 짓을 할 거냐면 너희가 다항식에서 인수분해를 배웠잖아요. 맞죠? 그래서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 거 인수분해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x 플러스 1로 여기도 아래쪽에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를 해줍니다. 그래서 약분이라고 하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약분을 해버리면 저 식은 뭐가 되냐면 x 더하기 1 되겠죠? 됐니? 얘는 x 더하기 1분의 1 될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옛날 교육과정에서는 약분했으니까 얘는 다항식이라고 부르고요. 얘는 분모에 문자가 있으니까 얘는 분수식이라 부르겠대요. 이게 옛날 교육과정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솔직하게 논란 주제이기 때문에 사실 난 안 건드린 게 맞다 보거든요. 그래서 뭐냐, 우리가 약분을 한다라는 말을 이러한 상태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너희 4분의 2가 2분의 1 되는 걸 기약분수라고 하잖아. 맞아? 그래서 다항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약분을 하고 나서 이 형태를 기약분수라고 부를 거예요. 됐니? 그래서 기약분수를 만들었을 때 분모가 상수인 거를 여기는 지금 어떻게 보면 1분 x 플러스 1을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분모가 상수인 거를 다항식이라고 부르고 분모가 상수가 아닌 문자가 있는 것을 분수식이라고 부르겠다라고 옛날 교육과정에서는 이렇게 가르쳤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요거를 시험지를 종종 내는 선생님들이 일부 나이 많은 선생님들이 계셔요. 교과서에서는 현재는 사라졌습니다. 알겠지?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는지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냐면 너네 봐봐. fx가 x분의 x제곱 더하기 x랑 gx는 x 플러스 1 있어. 두 함수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우진? 다르다고 했지. 다른 이유가 뭐라 했죠? 왼쪽은? 0을 정의할 수 없지만 얘는 0을 정의할 수 있으니까 정의역이 다르다고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얘는 정의역이 R에서 0 뺀 거고 얘는 정의역이 R 된다고요. 지금 정의역이. 그래서 정의역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뭐다? 두 함수는 서로 다르다고요. 이렇게 지금 내리고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알다시피 다항이라고 하는 거는 x에 다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수 전체를 넣을 수가 있는 게 다항이에요. 근데 얘 실수 전체 넣을 수 있어? 0 못 넣잖아. 못 넣는데 어떻게 다항이라고 불러? 다항은 정의역 실수 전체거든. 그리고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거를 다항식으로 보는 게 애매하다고. 예전에 교과서는 이렇게 약속을 했지만 애매하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안 건드리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은 시험 문제 내진 않을 거예요. 이 부분은 뭐 얘는 뭐 앞다른 내용이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거기서도 제가 이제 비슷하게 x 플러스 1분의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으로 똑같이 이제 예시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너네가 직접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됐을까요? 된 거 맞죠? 그 다음 얘는 확실하게 방식은 아닙니다. 분모에 문자가 있기 때문에 알겠지?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게 여기랑 여기 있으니까 다른 예시로 돼 있지만 너네가 충분히 읽으면 다 이해될 거라고 믿을게. 알겠지?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논란 대상이 뭐냐면 요건데 얘는 시험 문제 내도 상관없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뭐냐면 루트 x 플러스 1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얘가 유리식 2다 5x 요거거든요. 실제로 얘들아 그래도 너희가 뭐 특목고를 빼고라면 자사고도 뺀다면 과학 fun점학교면 공부 조금 잘하는 학교일 거 아니에요, 맞아? 그래서 과학 fun점학교에서 이게 용산고가 이 동네에서 그래도 조금 인기 있는 과학 fun점학교 중에 하나인데 용산고 1번 문제였어요. 이게 1번 문제인데 전교생 중에 맞힌 애가 0명입니다. 1번을 전교생이 다 틀렸어요. 전교생이 뭐라 했냐? 쌤, 얘 절대값 x 플러스 1, x 플러스 1은 다항식이니까 유리식은 맞다. 다항식은 아닐 수도 있지만 유리식은 맞다 해서 다 틀렸거든요. 이거 유리식 아닙니다. 알겠지? 알겠죠? 유리식을 빌려서 표현하는 거예요. 뭐냐면 너희도 알다시피 루트 x 플러스 1의 제곱은 절대값 x 플러스 1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알다시피 얘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오게 되고 x가 마이너스 1 이상이 되면 x 플러스 1로 나오게 된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유리식 두 개를 빌려서 표현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뭐 잘 이해해야 돼. 유리식을 그러니까 다항식을 빌려서 표현인 건 맞지만 유리식은 아니라고. 용산고 애들이 다 틀린 이유가 뭐냐면 교과서가 이렇게 돼 있어. 이 식은 유리식을 빌려서 표현한 식이다. 그래서 유리식을 빌려서 표현한 거를 유리식이다라고 착각을 한 거야. 교과서 공부 열심히 한 거지 애들이.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다? 이 부분은 안 됩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절대값이나 가우스나 그딴 건 없어야 돼요. 분수꼴이면 유리식은 되겠죠. 다항식은 다항식이니까. 근데 이제 다른 이상 추가 기호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지? 됐습니까? 물론 또 이것도 일본 학교 선생님들은 유리식을 맞다라고 잘못 가르치는 사람도 있는데 미안하지만 제가 8점 교과서 다 뒤졌거든요. 전부 다 빌려서라고 돼 있지 유리식이다 라고는 언급이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시험지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저도 개태 이거는 내 거다. 쟤는 안 내도 됐을까요? 됐니? 그 다음 이제 뭐 요거는 확실하죠. 더 확실한 거죠. 아까 뭐라고? 방식에다가 이상 추가 기호가 있으면 다 유리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다? 얘는 100% 유리식 아닙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밑에 있는 x 플러스 1 지효하나? 네. 유리식 맞니? 네. 우진아? 밑에 내려보지 말고 답 적혀있기 때문에 방식 맞니? 은솔아? 분수식 맞니?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는 구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지? 됐습니까? 근데 거기 예시한 게 더 있죠? 쓸데없는 거. x 플러스 y분의 x. 그럼 얘도 뭐야? xy에 대한 다항식, xy에 대한 다항식이니까 유리식은 맞습니다. 됐니? 근데 이게 뭐 약분이 안 되잖아, 기억분수가. 그 분모에 문자가 살아남아 있잖아. 그래서 다항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야? 분모에 문자가 살아남았기 때문에 뭐다? 분수식은 맞습니다. 여기까지 됐을까요? 그래서 이 정도면 우리가 유리식에 대한 정의는 조금 알고 가지 않냐. 하지만 옛날 교육과정에 있던 이 정의는 상당히 논란이 있다. 그래서 갖다 버려라. 그래서 저는 깔끔하게 얘기할게. 그냥 뭐냐? 다항식은 무조건 정의이 실수전체야 돼요. 실수전체 안 되면 다항식이라 부르지 마세요. 알겠죠? 그게 확실합니다. 돈 많이 벌어야 돼 나는 진짜. 근데 하지만 나의 돈을 제일 많이 쓰는 곳은 너희 문제 사는데 돈을 제일 많이 써야겠지.
연간 1,000만 원 넘겠습니다. 자, 유리식의 사칙연산은 너희 그 유리수 사칙연산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뭐냐, A, B, C, D가 다항식이라고 할게요. 여기다가 M이라고 하는 다항식도 하나 추가를 할게요. 그래서 어떤 조건을 넣을 거냐면 A랑 C랑 M은 0이 아니다. 그러니까 상수도 다항식이야. 저번에 말했지만 단항식도 다항식이라고 했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당연히 상수항도 다항식이 될 수 있는데 일단 0이 아닌 다항식이라고 할게요. ACM은. 그럼 당연히 첫 번째는 너희가 알고 있는 요 작업 뭐냐면 분수에는 뭐야? 분자 분모에 똑같은 거 곱해도 되잖아. 맞아? 그래서 여기 뭐다? 분자 분모에 m을 곱하자고. m은 0 아니니까 0인 건 못 곱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은 늘 성립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식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통분이라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뭐냐, A분의 B랑 C분의 D를 할 때 어떻게 한다고? 첫 번째 분수에다가는 분자 분모에 C를 곱할 겁니다. C가 0이 아니니까. 그래서 뭐다? AC분의 BC가 되고요. 두 번째 분수 식에는 뭐다? 분자 분모에 A를 곱할 거라고. 그러면 AC분의 AD가 된다고. 그러면 이제 분모가 똑같아졌으니까 너희가 알고 있는 통분이라고 하는 게 됐죠 지금? 그 다음 뭐야? BC 더하기 AD.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다고요. 근데 너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우진아? 4분의 1이랑 8분의 1 더하기 할 때 32분의 1로 하니? 안 하잖아. 뭐로 해? 8분의 1로 한다고. 뭐? 분모의 최소 공배수로 실제로 계산을 한다고요. 맞습니까? 이해돼?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뭐냐면 요 예시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분의 1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x제곱 더하기 x분의 1을 할 때도 이거 두 개를 곱하기 하는 게 아니라 각각을 인수분해를 하는 거예요. 분모를 인수분해를 하면 x 플러스 1, x 플러스 2분의 1 되고 그 다음에 뭐다? 여기 x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미 x 플러스 1은 둘 다 가지고 있으니까 얘는 곱하지 않고 얘네들만 서로 더 곱하기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즉 뭐다? 여기에는 분자 분모에 x를 곱해주고 그래서 이 식을 만들어주고 여기에는 분자 분모에 x 플러스 2를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분모가 똑같으니까 이제 뭐다? 통분이라고 하는 게 완료가 됐다고요.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하면 2x 플러스 2로 동면 계산하면 됐습니까? 그래서 원리는 이거지만 실제로 우리가 할 때는 뭐다? 요런 짓을 할 거라고요. 실제로는. 됐네? 그 여기서 저거 약분 되지 약분은 일단 안 할, 약분? 약분까지 해줄게요. 약분까지 하면 뭐가 돼요, 그러면? 2가 되고, x에 x 플러스 2가 됩니다. 됐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교과외의 용어만 조금 가르칠 게 알겠죠? 교과외. 사실 이것도 안 하고 싶긴 한데, 교과외라서. 여기 있는 걸 이제 용어를 설명하려면 교과외 용어를 빌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뭐냐면, 다항식에서도 그러니까 숫자 말고 다항식에서도 최대 공약수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요. 최소 공배수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심지어 서로소라고 하는 개념도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다항식 A가 인수분해 썼을 때 어떤 나 뭐래? 소문자로 했니? 대문자로 했구나. 대문자 A 프라임 곱하기 G로 인수분해 됐다고 하자고. 다항식 B도 마찬가지로 인수분해를 했더니 B 프라임 곱하기 G라고 하자고. 이때 A 프라임과 B 프라임은 공통 인수가 없는 상태라고 하자고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숫자는 가져도 돼요. 그러니까 얘가 2x야? 됐니? 예를 들어서 얘가 2x 그 얘가 2x제곱 더하기 1이야? 그러니까 숫자는 겹쳐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통인수는 식이어야 돼요. 문자여야 돼요. 알겠지? 문자. 이게 숫자와의 차이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공통인수는 문자로 구성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숫자는 공통인수가 생겨도 상관없다는 말이에요. 됐니? 그러면 우리가 뭐라 부르냐? 이때 이 용어를 A'과 B'을 서로소라고 합니다. 우리는 서로소를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현재 뭐 배웠냐면 정수에서의 서로소 뭐지? 최대 공약수가 1인 거 맞습니까? 두 번째 집합에서 서로소 교집합이 공집합인 거. 그다음 세 번째 이제 뭐다? 다항식에서의 서로소 뭐다? 공통인수가 없는 거. 숫자는 상관없음. 문자로 된 공통인수가 없는 거. 그래서 이걸 서로소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현재 이 서로소 상태가 됐다면 이때의 G를 뭐라 부르냐면 최대 공약수라고 불러요. 됐니? 그래서 최대 공약수가 영어로 GCD라고 하거든요. Greatest 뭐냐? C, Common, 공통. 그 다음에 D, Divisor 이렇게 해가지고 GCD라고 많이 불러요. 그래서 그 G를 쓴 거예요, 알겠지? 그 다음에 최소 공배수는 L이라고 하거든요. 똑같아요. 숫자에서도 한 것처럼 최대 공약수에다가 서로 서인 곱한 것처럼 뭐냐면 A' 곱하기 B' 곱하기 G 요게 최소 공배수가 됩니다, 알겠지? 최소 공배수는 그 LCM이라고 해요. Least Common Multiplier 알겠지? 최소 공배수 알겠죠? 그래서 어떤 공식이 하나 유도가 되냐면 두 다항식의 곱하기는요 최소 공배수랑 최대 공약수의 곱으로 됩니다. 쌤 이거 왜 그래요? 잘 봐봐 얘들아. 이거 두 개 곱하기 하면 뭐지? A', B' G 제곱이지. 근데 L이 뭐였니? 이거였잖아. 여기다가 G를 곱하면 뭐가 돼? A', B' G 제곱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요 등식은 늘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지?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다시 요 앞으로 돌아가면 통분이라고 하는 건 이제 다항식에서 최소 공배수를 배웠으니까 뭐다? 분모를 최소 공배수 만들기입니다. 알겠지? 이 실제 계산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얘네 두 개는 최대 공약수가 되고 이거 두 개는 현재 서로소 상태가 된다고요. 그래서 뭐다? 최대 공약수에다가 서로소인 두 개를 곱한 요 작업이 뭐다? 통분 작업이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에 적어놨죠? 됐을까요? 쉽죠? 이거 안 어려워요. 숫자일 때 똑같아요. 자, 그다음 세 번째 곱하기는 그냥 너희 원래 아는 거 숫자 곱하기랑 똑같이 약속을 합니다. 그냥 뭐다? 분모끼리 곱해주고 분자끼리 곱해주고 이 이후에 약분되는 거 있으면 약분해주고 알겠지? 그래서 이거 한글로 적어놓을게. 뭐 이후 약분되면 약분하세요, 그렇죠? 자, 요거 아까 말한 거야. 여기서도 아까 약분했잖아. 됐니?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나누기. 숫자일 때랑 똑같아요. 뭐야? 나누기라고 하는 거는 역수의 곱하기잖아, 맞아? 그래서 얘는 뭐다? A분의 B 곱하기 D분의 C로 바뀌게 되겠죠, 맞습니까? 원리는 거기 제가 한 줄 더 적어놨을 거예요. 적어놨죠? 역수의 곱하기라고 해가지고 그 번분수꼴로 표현한 거 아마 하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줄을 생략할게겠지? 그래가지고 얘가 뭐다? AD분의 BC가 됩니다. 물론 분모에 D가 왔기 때문에 여기 전제 조건은 D도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는 자기가 적어놨으니까 다 알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다? 유리식 또는 분수식의 사칙 연산입니다. 알겠지? 그치? 이미 너네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기는 아마 부담되는 건 아닐 겁니다. 그치? 자, 지금부터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분수식을, 그러니까 분수식이 아니라 유리식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룬다는 말은 계산할 때 기본 태도입니다. 무조건 이건 외워주셔야 돼요. 뭐냐? 분자의 차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분모의 차수도 있겠죠. 분수식이니까. 항상 분모가 커야 돼요. 그래서 이 꼴을 만들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안 만들어 놓고 문제 푸는 거는 안 돼요. 만들어 놓고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이 작업을 전 수업 시간에 뭐라 부를 거냐면 차수 낮추기라고 할 겁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분자의 차수를 낮추는 거지만 그냥 차수 낮추기라고 부를게요. 그래서 이제 차수 낮추기 하는 방법을 두 가지를 배울 건데 본인이 편한 거 이용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1분의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5. 그래서 얘의 차수 낮추기 작업을 할 겁니다. 자, 주어진 게 분수식이죠. 뭐야? 분모는 1차고 분자는 2차이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나는 무조건 얘가 크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입니다. 옛날에는 저도 방법 1을 많이 썼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귀찮아서 방법 2를 많이 쓰기도 해요. 저는. 그래서 뭐냐? 분모를 그대로 적어요. 분자에. 그대로 적었어요? 됐죠? 그 다음 여기 x제곱이잖아. 맞아? 그럼 여기는 x 적어줘. 됐니? 여기까지 이해돼? 분모 그대로 적어주고 x 적어줘. 자, 이거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x 맞아요? 근데 저기는 x제곱 플러스 4x 더하기 5잖아. 그러면 몇 x가 더 필요해? 3x가 더 필요하다고. 그런데 나는 또 뭐다? 얘를 또 만들고 싶어. 그래서 뭐다? 또 분모를 그대로 적어요. 그러면 얘 전개하면 3이 생겨나잖아. 근데 저기 누구래? 5래. 그럼 여기 더하기 2.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작업하는 겁니다. 조금 무식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얘를 어떻게 되냐? 그럼 얘는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1의 x가 되고 x 플러스 1분의 3의 x 플러스 1 되고 얘는 x 플러스 1분의 2가 돼가지고 약분이라고 하는 작업을 이제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했더니 봐봐. 여기는 0차 상수니까 여기는 1차. 분모의 차수가 더 크게 만들었잖아.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뭐다? 차수 낮추기라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 이제 방법 2는 똑같긴 한데 살짝의 느낌이 좀 달라요. 방법 2는 뭐냐면 1단계는 똑같아요. 분모를 그대로 분자에 적으세요. 그 다음에는 인수분해하는 느낌으로 가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나는 x제곱 플러스 4x를 만들고 싶어. 그럼 여기다가 뭐 곱해야 돼? x 플러스 3을 와야지 x랑 3x에서 4x가 만들어질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그 다음에 이제 뭐야? 이거 전개하면 3인데 저기 5니까 더하기 2 이런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작업을 알아야 돼요. 얘들아 이거 어떤 쌤들은 하트라고 맨날 부르던데 알아서 해라. 이렇게 찢어지는 거. 그러니까 이게 맨날 안 보여서 맨날 틀려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연습이 돼야 돼요. 그러면 얘는 빨간색 부분은 약분돼가지고 x 플러스 3 바로 나오게 되고 파란색 부분은 x 플러스 1분의 2가 되니까 요거보다는 한 줄 정도 더 짧은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그 다음 이제 방법 3도 소개를 할게요. 방법 3은 가끔 저도 쓰는데 암산용으로. 근데 실제 시험 칠 때는 잘 안 쓰더라고요. 실제 시험 칠 때는 난 무조건 방법 2로 가더라고요. 뭐냐면 잘 기억을 해야 되더라. 이 식은 분수라고 하는 거는 나눗셈에서 나온 거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얘들아?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를 x 플러스 1로 나누는 작업이라고. 여기까지 됐니? 됐어요? 그래서 얘를 잘 보면요. 얘들아 봐봐. 가로 나눗셈 우리 옛날에 많이 배웠는데 기억나나요? 그 가로 나눗셈 좀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를 직접 나누기 이거 말고
가로 나눌 셈으로 한다면 똑같지 않니? 봐봐. x 플러스 1로 나눌 건데 뭐 여기가 1차식이니까 여기 1차까지 제거해줘야 돼. 제거하려면 일단 x제곱이니까 x가 하나 와야 되겠고 4x 제거해야 되니까 더하기 3 와야 되겠고 그러면 이제 이것까지는 제거됐고 양변이 같아야 되는데 전개하면 3인데 여기 오니까 더하기 2 한다고. 여기까지 됐니? 그래서 우리가 이때 이 i를 모기라고 부르고 이 i를 나머지라고 부른다고요. 됐니? 잘 봐봐 얘들아. 이 결과물 봐봐. x 플러스 3이랑 2가 눈에 보여지지. x 플러스 3이 뭐지? 목이지 목. 그러니까 이 자리는 항상 무슨 자리라고? 목자리라고. 그 다음 x 플러스 1로 나누는 거고 이 자리는 누구 자리야? 나머지 자리인 거 우리가 안다고. 그러면 가로 나눌 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1초 만에 이게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가로 나눌 셈을 했다면 뭐라고 얘들아? 아 여기는 목자리고 x 플러스 1은 우리 원래 분모 있던 걸 그대로 적고 여기가 지금 나머지가 되는 거잖아. 맞아? 그래서 뭐다? 머릿속으로 얘를 굴려. 그러면 너네 이 정도 할 수 있다고. 얘랑 얘 제곱? 아 x 플러스 3 일단 여기까지 됐지. 그 다음에 x 플러스 1보다 나머지를 더 신박하게 구할 수가 있거든. 나머지 정리가 뭐지 얘들아? 어떤 방식을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이잖아. 그래서 그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데? 나누는 게 0 되는 거 넣기잖아. 자, 요거 0 되는 거 뭐죠? 마이너스를 여기 넣어봐. 뭐 나와? 2. 그게 여기 온다. 여기가 무슨 자리? 그 나머지 정리의 결과물이라고. 됐니? 그럼 내가 문대중으로 할 수 있거든. 안 될 것 같아? 우진? 예시 한번 네가 만들어봐. 분모는 1차식으로 할게. 그 대신 분자는 3차식까지 건드려도 괜찮아. 분모 뭐 할까? x 플러스 2. 분자 3차식 불러봐봐. x 세제곱 마이너스 2x 2x? 네 어. 플러스 3 플러스 뭐? 플러스 3 3. 자, 이거를 차수 낮추기를 한번 해볼게요. 됐니? 그러면 1단계 했어요. 됐니? 쌤 안되면 이렇게 돼. 방법이 가 제일 흔한 방법이니까. 봐봐. 얘가 1차식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까지 제거를 해줘야 돼. 그러면 여기다가 뭘 곱해야지 x제곱 만들어져? x제곱 와야 된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자, 여기서 뭐 만들어졌니? 2x제곱 만들어졌는데 여기는 x제곱이 없다고. 그러면 제거해야 되니까 뭐 해야 돼? 마이너스 2x 와야 되겠지. 맞아요? 그럼 여기서 뭐 만들어졌어? 마이너스 4x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나는 마이너스 2x를 만들어야 돼. 그러면 플러스 몇을 하면 돼? 2 하면 되겠지. 맞아요? 여기까지 이미 가로 나눗셈 한 거야. 그래, 이렇게만 보고 가로 나눗셈 한 거야. 요거 두 개 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뭐 하면 된다고? 마이너스 2를 여기다 넣어봐봐. 뭐 나와? 마8 더하기 4 더하기 3 마8 더하기 7이니까 몇이야? 마이너스 1 된다고. 이러면 한 줄만에 할 수 있다고. 쌤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방법 2로 가시면 돼요. 방법 2. 봐봐. 방법 2로도 가볼게. 분모를 그대로 적어요. 나는 여기까지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뭐 와야 돼요? x제곱 와야 돼요. 2x제곱 만들어졌어요. 여기 2x제곱 0x제곱이에요. 제거해야 돼요. 마이너스 2x야지 마이너스 2x제곱 만들어져요. 또 뭐가 만들어졌어요? 마이너스 4x 만들어졌어요.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 2x니까 플러스 2x가 필요해요. 플러스 2x가 필요하니까 여기 더하기 2가 와야 된다고요. 됐나요? 그러면 1차원까지 제거했으니까 상수만 이제 신경 쓰면 되는데 여기는 3인데 여기는 4예요. 빼기 1이 와야 됩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한다고? 요렇게 한번 해주고 또 뭐다? 요렇게 한번 해주고 하면 뭐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됐고 그 다음에 뭐야? x 플러스 2분의 요거 남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온다고. 알겠죠? 본인 취향대로 하세요.
방법 1, 2, 3이든 나는 다 존중해요. 존중하는데 방법 1은 조금은 좀 그렇다. 방법 1은 저도 옛날 방법 1을 더 많이 썼지만 자, 그래서 이번 거는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RPM 풀기 위해서 그냥 굳이 설명하는 거다. 자, 거기 정의는 적혀 있으니까 저는 정의는 적지 않고 용어만 적을게요. 번분수는 그 컴플렉스 프랙션이라 돼 있어가지고 컴플렉스가 뭐야? 복잡한 이런 뜻이잖아. 그래서 얘가 번잡한 분수입니다. 됐니? 그래서 번잡한 분수가 뭐냐면 여기가 분수인데 여기도 분수야. 이렇게 생긴 게 번분수예요. 됐니? 그 다음에 연분수는 뭐냐면 분수가 연속적으로 나온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뭐 여기에 뭐가 있어? 여기가 있어? 또 여기가 분수가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쭉쭉쭉쭉 이 뒤로 분수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긴 거가 연분수입니다. 근데 요즘은 번분수랑 연분수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냥 통째로 번분수라 불러도 되고 통째로 연분수라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너희는 그냥 이거에 계산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됐니? 그러면 번분수의 계산은 이미 잘 알고 있어. 얘들아 봐봐. 이 식은 C분의 D라고 하는 놈을 A분의 B로 나누는 거예요. 맞죠? 우리 아까 유리식의 계산에서 나누기는 역수의 곱하기로 바뀌었다고요. 맞니? 그래서 얘의 결과물은 분모끼리 곱해주고 분자끼리 곱해주면 이 결과물이 나온다고. 그래서 너희가 중학교인지 초등학교인지 모르겠으나 뭐라고 하니? 이렇게 생긴 거는 요거 곱하기가 분모에 오게 되고 맞죠? 그 다음에 뭐다? 요렇게 밖으로 곱한 거가 분자에 오게 된다 라는 공식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식의 증명이 이거고요. 결과는 너네가 이제 외우고 있는 공식 써서 문제 푸시면 돼요. 근데 하나 알고 가야 되는 거는 바로 이거 쓰는 것보다는 여기도 약분이라고 하는 걸 할 수 있으면 약분을 해줘야 돼요. 그럼 약분 어떻게 하는데요? 같은 위치끼리,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에 겹치는 게 있으면 약분을 미리 해줘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다? 분자는 분자끼리 약분할 수 있는 거 있으면 약분을 해주고 나서 이 공식을 써야지 여기서 약분을 안 해서 식이 훨씬 깔끔하게 나옵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 아는 거야 너네가. 숫자로 예시 들어줄게. 여기가 4분의 3이야? 그래 여기가 2분의 9야. 됐니?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분모 2 이렇게 약분해서 이렇게 2 적어주고 됐니? 그 다음에 요거 약분 분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3 적어주고 여기 1이잖아. 맞아? 이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한다고? 2랑 3이랑 곱해주면 6되고 그 다음 여기 1이죠? 1이랑 곱해서 여기 1 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는 게 훨씬 빠르다고요. 됐습니까? 자, 이 연분수의 계산은 안쪽에서부터 차근차근히 한다밖에 없어요. 근데 빠른 방법 없어요? 없습니다. 빠른 방법은 오른쪽 문제들은 빠른 방법이 있지만 이 문제는 빠른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안쪽에서부터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가장 속에 있는 얘부터 계산을 해줘요. 되니? 1단계. 그 다음 2단계는 이제 뭐냐면 이 번분수 꼴을 계산을 해줘요. 2단계. 됐지? 그 다음 3단계는 이제 뭐냐면 이것까지 계산을 해줘요. 3단계.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뭐다? 이거 전체 계산을 해줘요. 4단계 해서 1, 2, 3, 4단계를 따라서 천천히 하셔야 돼요. 계산 실수하면 그냥 끝나기 때문에 시간만 버린 거잖아. 맞아? 그래서 천천히 해주세요. 자, 그래서 저는 1단계부터 시작을 하기 위해서 나머지 것들은 그대로 적고요. 노란색을 먼저 계산을 하겠습니다. 자, 통분이라고 하는 걸 할 겁니다. 그러면 2는 x분의 2x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뭐다? x분의 2x. 그러면 2x에다가 얘를 빼니까 x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됐니? 근데 너희는 당황하면 안 돼. 쌤, 저는 이렇게 생긴 분수는 본 적 없는데요? 뭐가 빠진 거야? 분의 1. 이게 빠진 거다. 맞아? 그래서 이제 2단계로 갈 겁니다. 그래서 2단계로 가기 위해서 나머지는 일단 그대로 좀 적어 놓을게요. 여기까지 그대로. 자, 2단계 계산을 어떻게 한다고요? 요거 번분수 계산을 할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뭐가 되냐면 x 플러스 1분의 x제곱 플러스 2x가 됐습니다. 됐니?
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건 이거네요? 이거 통분한 다음에 하면 되네요? 맞아 하면 되는데 약분할 거 하나 보이지 않니? 안 보여? 여기 x 있고 여기도 x 묶어낼 수 있고 여기도 x가 있으니까 같은 위치에 있는 거를 약분할 수 있다며. 약분을 먼저 하고 하자고. 그래서 약분을 한번 해주면 여기는 1 될 거고요. 여기도 1 될 거고요. 여기는 x 플러스 1분의 요거 x 약분했으니까 x 더하기 2 나온다고. 네, 이 상태에서 가자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은 뭐야? 다시 통분하면 돼요. 여기서는 차수납축 할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차수납축 해도 되는데 할 필요가 없어요. 자, x 플러스 1에서 얘를 뺐어요.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온다고 맞아? 그럼 이제 요거 계산해주면 뭐가 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정답이 됩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더 더러운 게 사실은 요거였다고. 됐습니까? 그래서 염분수는 어쩔 수 없어요. 안쪽에서부터 차근차근히 가야 돼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문제가 제가 정규풀이랑 빨리 푸는 방법론적인 풀이랑 두 가지를 다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RPM 풀 때 방법론적인 풀이 써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그게 계산 실수를 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답지풀이죠. 뭐냐면 숫자도 똑같아요.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분자가 크면 안 돼요. 알겠지? 그러면 얘는 이제 뭐냐면 3 곱하기 11 더하기 6 되는 거 맞아요? 39를 11로 나눈 거야. 그러면 얘가 아까 뭐라고? 목 기억나나요? 목자리 나머지 자리 기억나죠? 그래서 목이라고 하는 게 3이었고 그 다음에 11분의 6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A는 3이 나왔습니다. 벌써. 그래서 A는 3이에요. 그 다음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얘를 강제로 번분수를 만듭니다. 그래서 뭐다? 분의 1 해주고 6분의 11로 체인지를 합니다. 됐어요? 그러면 저기가 뭐가 되냐면 3 더하기 분의 1이 있고요. 6분의 11을 또 나눗셈을 하는 거야. 이제 암산할게요. 11을 6으로 나누면 목은 1이고요. 나머지는 뺀 거니까 5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 더하기 6분의 5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게 B가 됩니다. 그래서 B는 1 나오게 돼요. B는 1. 자, 그 다음에 또 반복하는 겁니다. 뭐? 이 부분을 강제로 또 번분수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러면 또 뭐? 분의 1 해주고 얘 역수인 5분의 6을 적어줍니다. 됐니? 그래서 이제 계산 뚜루룩 해주면 6을 5로 나눴대. 목은 1이고 나머지 1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그래서 자 끝났지 한 번에. 요게 C, 이게 D가 돼요. 그래서 C는 1, D는 5 해서 일단은 답지 의도는 이런 식으로 풀어달라 라고 낸 게 유형서에 있는 문제입니다. 됐니? 근데 내가 이제 뭐 할 거냐? 방법론적인 거만 할 거야. 답만 구하는 풀이. 유클리드 호재법이라고 하는데 너희들 유클리드 호재법이 뭔지 몰라도 돼요. 그냥 가로 나눗셈을 할 거라는 거예요. 시작할게요, 얘들아. 39를 11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뭐다? 39를 11로 나누겠대. 그러면 목이 몇이야? 3이죠. 나머지가 몇이야? 6입니다. 그 다음 줄을 뭘 적냐면 얘 빼고 얘네 두 개만 적을 거예요. 됐니? 방법론적인가요? 쌤 근데 왜 이걸로 해요? 그게 이거거든. 61. 됐니? 그래서 뭐다? 여기 11 해주고 11을 6으로 나눌 겁니다. 목은 1이고 나머지는 5가 되겠죠. 됐어요? 그 다음 줄에는 뭐? 이거 두 개를 나누게 할 거야. 그게 뭐야? 1하고 1. 됐습니까? 일치한다고. 그래서 뭐다? 6을 5로 나누면 요래 된다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줄은 이제 뭐야? 요거를 할 거라고. 맞니? 이해돼? 네. 우리는 언제까지 하냐? 0 나올 때까지 하는데 끝이야. 여기가 끝이야, 끝? 그래서 이까지는 했는데 따라 했는데 뭐가 답인데요? 차례대로야? 여기 있는 거 있지가 안 쓴 거. 이 차례대로 답이야. 실제로 봐봐. 얘들아 A 몇이었니? 3. B 몇이었니? 1. 그 다음에 C 몇이었니? 1. D. 여기 있는 게 다 A, B, C, D예요. 그래서 A 3,
B1 C1 D5 미쳤다고 저렇게 풀래? 저렇게 풀어도 돼? 답지 다 저렇게 푸니까. 근데 훨씬 계산 실수를 덜 하지 않을까? 됐습니까? 그래서 요게 원리는 유클리드 문제법인데 저는 지금 원리로 안 하고 여기는 결과물 보고 그 숫자가 이 숫자다 그 숫자가 이 숫자가 같은 거다. 조리티법 하듯이 그냥 했습니다. 그치? 자, 그 밑에 계란화 문제 하나 만든 거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 풀이로만 할 거야? 저 풀이 안 할 거야? 알겠지? 저 풀이라면 진짜 힘들거든. 그냥 후다닥 풀고 넘어갈 거야. 자, 57을 13으로 나눈데 목은 몇이니 4겠죠? 52 될 거니까 나머지는 5가 됩니다. 그래서 뭐 한다고? 나는 요 두 숫자만 가지고 올 거라고. 그래서 13을 5로 나눌 겁니다. 목이 2고요. 나머지 3입니다. 그래서 뭐다 이제 난 또 이거를 얘로 나눌 거라고. 그래서 5는 3에다가 목이 1이고 나머지가 2입니다. 0 될 때까지 하는 거니까 계속 하세요. 자, 3을 2로 나눌 거예요. 그래서 3을 2로 나누면 목이 1이고 나머지 1입니다. 이제 마지막이죠? 2는 1로 나누면 목이 2고 나머지가 0이에요. 해서 여기까지 해서 끝나게 됐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A, B, C, D, E입니다. 그래서 A는 4 남는 거, B는 2, C는 1, D는 1, E는 2가 돼요.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마음은 이건 푸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냥 외워서 푸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페이지는 가볍게만 이렇게 알게임이 있는 거니까 자, 부분 분수 변형이랑 그 다음에 헤비사이드. 헤비사이드는 영국의 물리학자입니다. 알겠지? 우리말로는 보통 이거를 헤비사이드가 만든 이 방법을 은리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다? 다 숨겨져 있다. 답이 숨겨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먼저 부분수 변형부터 배울게요. 얘부터. 얘는 그냥 암기를 하셔야 돼요. 공식이 좀 징그럽게 생겼거든요. 외우셔야 돼요. 뭐냐면 A 곱하기 B분의 C. 얘는요. 일단 이렇게 적어요. 분해해주고 C 적어주고 괄호 적어주고 여기 빼기 적어주세요. 일단 구조를 보는 겁니다. 분수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구조고 너희가 외워야 되는 게 여기야. 여기는 뒤에 거 빼기 앞에 거고요.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여기는 앞에 거 적고 뒤에 거 적어주면 돼요. 왼쪽에서 오른쪽 유도하기는 거의 신의 기술이라서 나도 어려워서 잘 못해. 우리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 거야. 뭐 하면 돼? 괄호하는 통분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증명을 왼쪽에서 오른쪽 가기 너무 힘들어서 여기서 여기로 가는 증명으로 갈게요. 그래서 뭐다? B 빼기 A분의 C는 그대로 두고 여기 괄호를 통분합니다. 통분하게 되면 어떻게 되니? A 곱하기 B에다가 B 빼기 A 오죠? 맞습니까? 그럼 B 빼기 A 분자분모 약분되는 건 눈에 보이죠? 그럼 뭐가 나와요? AB분의 C가 나오게 돼요. 됐니? 쌤 왜 맨날 통분하면 되는데 이거 외우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우리는 지금 이걸 써먹어야 돼. 문제 풀 때는. 문제 풀 때는 이걸 써먹기 때문에 이 공식을 외워야 돼요. 알겠지? 됐습니까? 자, 밑에 있는 그 참고에 있는 부분수 변형은 안 할 겁니다. 그건 미적분 2에서 배우면 되기 때문에 미적분 2에서도 맨 마지막 단원에서 배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 할 겁니다. 알겠지? 그냥 안 배울 거예요. 분이 적어놨어요. 저는. 됐을까요? 그래서 여기 통째로 안 할 겁니다. 여기 안 할 거야. 이 공식만 외워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제가 뭘 가르칠 거냐면 헤비사이드라고 하는 요거를 가르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 헤비사이드는 증명부터 보여주려고 해요. 그래서 거기는 예시로 조금 설명 좀 해드릴게요. 자, 봐봐. 일단은 무조건 분모를 인수분해를 하는 거야. 그래야지 A 곱하기 B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얘가 n 빼기 2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2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 꼭 기억을 해야 돼. 먼저 분수식을 다룰 때 기본 자세는 분모가 차수가 커야 되는데 이미 이거는 주어진 것 자체가 분모가 차수가 크기 때문에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가는 거고요. 분자가 차수가 크다면 차수 낮추기 한 다음에 얘네들을 써먹어야 돼요. 알겠지? 그러면 반드시야 얘들아. 반드시 얘는 분모가 차수가 컸다면 n 빼기 2분의 어떤 것과 n 플러스 1분의 어떤 거로 표현될 거라고. 이건 지금 증명 과정이기 때문에 좀 천천히 설명할게요. 그래서 내가 궁금한 거는 여기 A랑 B에 오는 뭐 숫자인지 문자인지 모르겠으나 그걸 구하고 싶다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이 식과 이 식은 같은 식이기 때문에 등호로 연결되어 있잖아, 맞아? 양변에 분모를 한 번씩 곱하기 할 거야. 그래서 한 번은 n 빼기 1을 곱하기를 해볼 거고, 됐니? 따로따로야. 한 번은 n 플러스 1을 곱하기를 해볼 거라고. 그럼 봐봐 얘들아, n 빼기 1을 곱하면 여기 식이 뭐가 되냐면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2가 돼요. 그 다음 여기는 a가 되고요. 그 다음 여기 식은 n 플러스 1분의 b의 n 마이너스 2가 된다고. 됐나요? 자, 이번에는 요 등식에다가 요 분모를 곱하기를 할 거야. 그러면 여기가 식이 뭐 나오냐면 n 플러스 1은 약분돼가지고 n 빼기 2분의 n 플러스 2가 됐고요. 요 식이 요거 약분돼서 그 다음에는 n 빼기 2분의 a의 n 플러스 1 됐고요. 여기는 b가 나오게 됐다고요. 은서야 좀 그럼 잃어봐라 그냥. 그럴 거면 집에 가든가 좀. 자, 구하고 싶은 게 지금 a라고. a가 구하고 싶으니까 b는 제거해야 된다고. 제거하려면 분자가 0대 되니까 n에 2 넣으면 되겠지. 그럼 n에 2를 대입하는 거야. 그럼 여기가 3분의 4가 되고 그게 a가 된다고. 됐니? 자, 그 다음 여기는 b를 구하고 싶으니까 a를 제거해야 돼. n에 마이너스 1 넣어야 돼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3분의 1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나오고요. 그게 뭐다? b가 나온다고. 따라서 얘의 분해는 이렇게 된다고. n 빼기 2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2라고 하는 놈은 n 마이너스 2분의 n 플러스 1분의 뭐다? a 3분의 4 b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요게 뭐냐면 헤비사이드의 증명입니다. 쌤, 이거 써먹으면 훨씬 빠른데 왜 그러면 이걸로 해요? 잘 봐봐. 이거 한 줄 컷이야. 얘들아, 얘를 곱한다라는 말은 얘를 없앴다는 거잖아, 분모에서. 맞니? 잘 들어봐. 이거 방금 이제 필기밖에 이해 안 돼. 왜 이거 원래는 유치원 애들 배운 거야, 초딩애들이. 초딩애들이 경시 나온 거거든. 봐봐. A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주어진 거에서 얘를 곱한다는 말 얘를 손가락으로 가린다고. 손가락으로 가렸어. 됐니? 자, 내가 뭐 넣었니? 2 넣었잖아. 2가 뭐냐면 요거가 0돼. 이 가린 게 0되는 숫자를 넣은 거라고. 됐니? 그럼 2는 뭐가 돼? 3분의 4 되는 거 맞아? 그게 무조건 A라고. 자, 그 다음 내가 B를 구하고 싶어? B 분모가 이거잖아. 그럼 얘를 여기서 가려. 자, 요거 0 되는 거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1을 여기 넣는 거야. 마이너스 1 넣는다는 게 요거 대입한단 말이야, 실제로. 그러면 뭐가 돼? 마 3분의 1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나온다고. 됐니? 그래서 이거를 헤비사이드의 손가락 가리기 기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초등학생 저학년 애들 경시대회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거를 외우면 이 공식을 몰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단, 쌤, 그럼 헤비사이드가 만능인가요? 라고 하면 만능은 아니에요. 언제 쓸 수 있냐면 분모가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될 때만 쓸 수 있습니다. 됐니? 쌤, 그러면 차라리 저기 낫지 않나요? 미안한데 얘도 분모가 2차면 이거 써봤자 또 해야 돼, 뭘. 그러니까 어차피 뭐다? 미적분 2가 아닌 이상은 1차식의 곱으로만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뭐다? 무조건 되는 것만 낸다고. 그러니까 쓰라고요. 됐을까요? 그러면 헤비사이드를 그 밑에 예시 3개 넣어놨는데 그 3개를 다 연습을 좀 해볼게요. 알겠죠? 물론 죄송하지만 교과서에 있는 공식이기 때문에 요거 암기는 해주셔야 돼요. 부문수
개념 테스트에도 아마 이럴 때 막 빈칸 다 뚫어놨었거든. 빈칸. 그 너희가 C, B 빼기 A, B 저거 주셔야 돼요. 됐습니까? 그럼 지우고 딱 요 세 문제까지만 설명할게. 그러니까 이 4페이지까지만 설명하고 5페이지 비례식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이렇게. 찍어낼까요? 막말하는 게 아니에요. 팩트다 이거. 자 봐봐. 얘들아 A는 어떻게 한다고? 자 X 플러스 4지. 손가락으로 가려. 0 되는 거 마사지. 마사 넣어. 마이너스 1분의 4라고. 뭐야? 마이너스 4지. 그래서 A는 마사야 그냥. 됐니? 자 그 다음에 B 볼게. B 밑에 X 플러스 3이지. X 플러스 3 손가락으로 가려. 0 되는 거 마3이잖아 부모. 마3 넣어봐. 1분의 4라고. 뭐야? 4죠. 끝입니다. 알겠지? 됐어요? 하나 더 해봐. 너네 이거 아까 내가 적었던 부분분수 쓰잖아? 무려 6번을 해야 돼. 쌤 몇 번 안 하지 않나요? 이렇게 한 번 하고 그러면 곧 나온 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래가지고 여러 번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얘 쓰면 3번이면 돼요. 봐봐. 뭐야? x 빼기 1분의 x 빼기 2분의 x 빼기 3분의 x 빼기 4분의 되는 거 맞아? 자, 난 이거 구하고 싶은 위에 뭐야? 손가락 가려. 1 넣어봐. 1 넣으면 마 1, 마 2, 마 4 마이너스 6분의 여기 1 넣으면 뭐가 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6분의 1이지? 6분의 1이야. 됐어요? 자 손가락 가려요. 2 넣어봐. 1, 마 1, 마 2 몇이니 우진아? 1, 마 1, 마 2는 2인가요? 그럼 2분의 여기 2 넣어봐. 5 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그냥 2분의 5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냥 여기 구하고 싶어요. 손가락 가려요. 3 넣으면 2, 1, 마 1 마이너스 2분의 적어놓을게 나도 감사인 사람 돼서. 자, 3 넣으면 27 빼기 4 몇이야? 23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23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A 할게. 자, 손가락 가려요. 4 넣으면 3, 1인가 6분의죠? 맞습니까? 4 넣으면 64 빼기 4는 60 빼기니까 59. 약분 안 되죠? 그래서 6분의 59. 부분수 쓰면 10줄 넘어요. 제가 작년에 이거 보여줬거든요. 부분수 풀이를. 칠판 한 바닥 꽉 채워요. 근데 봐봐. 그냥 한 줄밖에 안 되잖아. 알겠지? 쌤 얘도 근데 함수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 계산보다는 이게 훨씬 편해. 알겠지? 됐습니까? 됐을까요? 구조를 먼저 보내요. 구조 1, 2, 2, 3이니까 여기에 만약에 얘들아 n이면 그 다음 거는 n 플러스 1 맞아요? n 플러스 1? 분자는 무조건 1이야. 이까지 됐어? 문자로 좀만 적으면 돼. 자, 문자를 적었으면 그 다음은 뭐라고 얘들아? 무조건 이렇게 분해된다네. 분모 됐어요? 자, 뭐 한다고? 이거 위에 숫자는 얘를 손가락 가리고 0 되는 거 0 넣어버리면 1분의 1 됩니다. 그래서 뭐다? 1이라고. 그다음 여기 위에는 얘를 손가락 가리고 0 되는 거 마이너스 1이잖아, 맞아?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분의 1이라서 마이너스 1 나온다고. 그럼 일단 헤비사이드로 이거 했다고 맞아? 그 다음 이제 차례대로 얘들아 뭐 넣으래? n에다가 1 넣고 n에다가 2 넣고 n에다가 3 넣고 어디까지? 2025까지 넣어주면 돼. 됐니? 얘들아 1 넣으면 뭐가 되지? 1 빼기 2분의 1 맞아요? 맞니? 그 다음 2 넣을 거 2 넣으면 뭐야? 2분의 1 빼기 3분의 1 된다고. 괄호는 그냥 쳐주는 거야. 2분의 3이었어. 2분의 1 됐어요? 자 얘들아 3 넣으면 뭐야? 3분의 1 빼기 4분의 1이죠? 그 다음에 쭉쭉쭉 추론. 그 다음 마지막 2025로 나올 거니까 2025분의 1 빼기 2026분의 1 나온다고. 됐니? 너희 눈알 있으면 알잖아. 눈알 없니? 마이너스 2분의 플러스 2분의 사라지지? 마이너스 3분의 3분의 1 사라지죠? 사라지니까 뭐만 살아남아? 맨 앞에 거랑 맨 뒤에 거만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얘가 뭐야? 1 마이너스 2026분의 1이고 숫자 계산이니까 통분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2026분의 2025가 정답이 됩니다. 그치? 그러니까 뭐다? 헤비사이드 된다고. 됐죠? 전 여기까지 진도 나갈게요.